만약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만약 아침마다 뒤척이기만 하고 부부간의 친밀함에도 별다른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내가 진짜 남자였던 시절은 이제 끝난 걸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릴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주 간단한 일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재민 박사입니다. 저도 이제 젊지 않고 요란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30년 넘게 60, 70, 심지어 80이 넘은 남성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이제 끝인가 싶었던 시기를 지나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생기를 되찾고, 무엇보다도 오랜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80이 넘은 한 조용하고 과묵한 퇴역 군인의 실제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매일 아침 남자의 신호로 눈을 떠. 파란 약 같은 건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선생님? 그는 웃으며 아주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자기 전에 가볍게 먹는 거야. 매일 밤 말이야. 약도 없고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없고 인터넷 광고에서 떠드는 요령도 없습니다. 단지 작고 소박한 한 그릇, 4가지 재료만 들어있고 아마 당신 주방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것에 대해 과학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4가지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돕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며 불안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지원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깨우는 호르몬을 잠자는 동안 다시 일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 바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믿어보세요. 복잡한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당신처럼 인생을 살아본 남성만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나눌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방금 제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0이라고 남기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삶에 꼭 맞는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것, 바로 바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남성들, 광주의 은퇴한 교사부터 수원의 쌀가게 아저씨까지 대부분은 바나나를 변비에 좋거나 칼륨 섭취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남자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과묵하고 깔끔하신 아버지께서 매일 밤 바나나 1개를 드시고 주무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조용히 그렇게 하셨죠. 마치 말보다는 행동으로 명예를 지키는 군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심장에 보내는 화학적 편지와도 같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숙면과 욕구를 위한 인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성분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무엇보다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감각을 다시 깨워줍니다. 저는 그동안 아침에 아무 신호도 없다고 말하던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잘 익은 바나나 하나 덜 익지도 너무 물러지지도 않은 걸로 2주 동안만 꾸준히 드신 후 그분들의 눈빛은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60을 넘긴 한 분은 이렇게 말했죠. 아침 식사 후 아내가 오랜만에 웃더라고요. 그 웃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도대체 바나나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지하수처럼 고요한 깊은 잠을 이끌어주고, 그 깊은 잠 속에서 몸은 조용히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다시 말해 숙면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호르몬 공장입니다. 어떤 약도 숙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잠자기 30분 전에 천천히 드세요. 혹시 배가 쉽게 차시는 분이라면 얇게 썬 생강 몇 조각과 함께 살짝 찌는 것도 좋습니다. 꼭꼭 씹으면서 드세요. 마치 오랜 추억을 떠올리는 노래처럼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서울대학교 연구팀 2022년 바나나를 자주 먹는 중장년 남성들이
더 깊은 잠을 자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조금씩 안정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의학회는 바나나를 남성 노년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실천하기 쉬운 대표 과일로 꼽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바나나가 뭐 별건가요?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 다오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사람이 도를 멀리할 뿐이다. 우리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올바른 시간에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건강이 피로라는 신호로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매일 밤 바나나 하나, 스위치를 켜듯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남성성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특별했던 한 환자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67살 은퇴한 교사였던 분으로 말수는 적지만 태도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분이었죠. 그분은 몇 달 동안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후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자라면 쉽게 입 밖에 꺼내지 않는 말없이 스며든 조용한 상실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한때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써볼까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시고 훨씬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후 그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조금 낯설었지만 놀람이 아니라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푹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전의 그 느낌이 다시 왔어요.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에 보내는 조용한 편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체내의 지방을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 공장은 느슨하게 돌아가고 그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몸 전체의 활력을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망간이라는 미네랄은 예순 이후부터 자주 불편해지는 전립선 기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의 미세한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바나나가 마법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바나나 한 개를 선택하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천천히 두드리며 잠들어 있던 기능들을 조용히 깨워줍니다. 약처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부드럽게 함께 움직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분은 전과는 다른 웃음을 지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눈가에는 빛이 있었고 그 미소에는 감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거 왕에게만 허락되었던 황금빛 향신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향신료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조용히 다가와 욕망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다시 일으키며 지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없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다음의 놀라운 이야기는 침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프란 노란빛을 띤 향신료 하나가 남성의 욕구뿐 아니라 정신과 자존감까지 조용히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저도 사프란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중해 요리에나 쓰이는 값비싼 재료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른한 살이신 한 남성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눈빛은 지쳐 있었고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보려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마치 몸이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 후 우리는 식단을 조금 조절하고 수면 습관도 다시 잡았으며 매일 밤 따뜻한 꿀물에 사프란 한 꼬집을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선생님. 사프란은 그저 요리 재료가 아닙니다. 동양의 고전 지혜와 서양의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조선시대의 명예 허준 선생도 사프란을 심신을 맑게 하고 피를 돌게 하며 길을 열어주는 약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버드 대학교와 유럽 여러 연구진들이 사프란이 혈류를 개선하고 발기장애를 완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 혈류, 긴장 완화, 그리고 성기능은
중장년 남성의 자연스러운 욕구 회복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사프란의 특별한 점은 그것이 약처럼 갑작스럽게 몸을 들뜨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흐르는 산속 가을처럼 몸속 깊은 곳을 서서히 적셔줍니다. 그 결과 남성은 단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고 해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며칠 사프란을 먹고 나니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냥 욕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사프란이 너무 비싸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매일 밤 아주 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타도 좋고 죽 위에 살짝 뿌려도 좋고 일상 반찬에 살짝 곁들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를 돌보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공자도 말했습니다. 몸을 먼저 닦은 후에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나나가 당신 내면의 평화를 회복시켜주는 달이었다면 사프란은 꺼져가던 불빛을 다시 살려주는 등불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몸속 흐름을 되살리는 또 다른 향신료, 즉 다시 활기를 되찾게 해주는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도우미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신료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부엌 찬장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빌 아저씨를 잊지 못합니다. 74세 은퇴한 트럭 운전사였죠. 덩치도 크고 말투는 거칠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진짜 현장 베테랑 같은 인상이었어요. 그날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죠. 20살처럼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더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때 그는 고혈압 경계선에 있었고 혈당도 위험 수치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진짜 계피, 즉 실론 계피를 저녁 루틴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딱 4분의 1 티스푼 정도 허브채 넣거나 바나나 위에 뿌려 먹는 식이었죠. 2주 후 빌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배터리를 장착한 느낌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감동시킨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미소 지으며 말했죠. 다시 돌아왔어요. 시끄럽게가 아니라 조용히 단단하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계피는 몸속의 공기 통로를 열어주는 향신료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막혔던 도심 도로가 뚫리듯 피가 매끄럽게 흐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건 혈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수치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혈당이 높아지면 남성 호르몬 기능은 조용히 꺼지고 자신감도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계피는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줍니다. 그 덕분에 내피세포, 혈관 내부를 감싸는 얇은 층, 제 역할을 하게 되어 혈류가 꼭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시간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연세대학교와 한국영양학회의 최신 연구에서도 계피는 중장년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무엇보다 믿는 건 빌 아저씨의 그 눈빛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눈빛. 그러니까요, 때로는 조금의 향신료 한 꼬집이 삶을 바라보는 거울의 각도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피가 몸속 길을 열어주는 도로 공사라면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건 자연이 준비한 가장 달콤한 회복 동반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산 생꿀입니다. 단 한 스푼의 꿀이 호르몬을 회복시키고 전립선을 보호하고 조용히 줄어든 삶의 음량을 다시 올려주는 강력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69세의 조지 아저씨. 예전에 소방관이셨고 체격은 단단했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그는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으며 삶의 에너지는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식단을 조정했고 수면 습관을 바로잡았으며 가벼운 운동도 추가했죠. 그런데 조지 아저씨가 가장 놀란 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생꿀 한 스푼. 3주 후 다시 찾아온 그는 어깨가 펴졌고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꿀이 진짜 효과가 있네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자연스럽고 꾸준한 회복의 결과였죠. 여기서 말하는 꿀은 가열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은 진짜 생꿀 아맛입니다. 말 그대로 달콤함 이상의 가치를 가진 꿀입니다. 이 생꿀에는 천연 보론이라는 미네랄과 효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 안의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또한 생꿀은 간 기능을 도와
남성성을 억누르는 과잉 에스트로겐을 서서히 제거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 생성도 도와주는데요. 이 덕분에 혈액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위까지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약이나 인위적인 자극 없이 말이죠. 서울대학교의 연구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꿀은 혈당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널뛰는 시기, 이 안정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꿀이 가진 진짜 가치는 그 조용함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몰아붙이지도 않으며 마치 매일 옆에 있지만 잊고 지냈던 아내처럼 그저 묵묵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꿀이 좋은 건 아닙니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공장 제품 꿀은 사실상 그냥 단맛 나는 액체일 뿐입니다. 유기농 생꿀, 가공하지 않은 살아있는 꿀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딱 한 스푼, 그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잊고 있던 리듬을 떠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이제껏 이야기한 4가지 자연의 선물을 한데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나나 마음을 차분히 만들고, 사프란 욕망을 깨우며, 계피 혈관의 흐름을 열어주고, 그리고 오늘의 생꿀 호르몬을 회복시키는 부드러운 힘. 이 모든 걸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요리 실력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향한 작은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고전에서 이런 말이 있죠. 몸을 돌보는 것은 내게 효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돌보는 것은 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전의 당신은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부드럽게. 잘 익었지만 너무 무르지 않은 바나나 하나. 껍질을 벗긴 뒤 작은 그릇에 담아 포크로 으깨줍니다. 그냥 으깨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싸서 건넨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 순간조차도 회복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사프란 한 꼬집, 만약 가루라면 티스푼 4분의 1 정도를 살짝 뿌려주세요. 그건 감정을 깨우는 황금빛 부스러기입니다. 몸에게 속삭이는 거죠.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 안엔 여전히 불꽃이 있어. 그 다음은 계피입니다. 진짜 계피, 그러니까 실론 계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값싼 일반 계피와는 다릅니다. 이 또한 티스푼 4분의 1, 바나나와 사프란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그 향은 따뜻하고 포근하면서도 어딘지 위로가 됩니다. 옛날 겨울날 누군가가 내어주던 찻잔 속 온기처럼요. 마지막으로 유기농 생꿀 한 스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위에 흘려주세요. 마치 옛 제사의식처럼 정성스럽고 조용히요. 그 단맛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그건 테스토스테론을 지켜주고 몸속 깊은 곳, 약해진 맥박을 다시 뛰게 하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이걸 먹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핸드폰도 뉴스도 밝은 조명도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몸만이 이 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아내와 이야기하듯 존중하며 다정하게 집중해서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창가에 앉아 부드러운 조명 아래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 한 잔과 얇은 책 한 권, 그리고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진짜 휴식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깊은 잠 속에서 몸은 혈관을 복구하고 호르몬을 재생하며 신경을 진정시키고 오래전 당신 안에 있었던 남성의 리듬을 다시 깨울 테니까요. 이 과정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매일 밤 반복해보세요. 별다른 소리 없이 폭죽처럼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깊은 잠, 맑은 머릿속, 아침의 생기, 그리고 아내의 눈빛 속에서 예전 그 사람 같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이 단순한 그릇 하나가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약도 주사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밤의 작은 행동, 그리고 조용한 자존심 하나의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의미를 구한다. 당신은 20살처럼 돌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묵직하고 단단하고 진심을 가진 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회복할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만 작동합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저는 더 이상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말하지 않는 그 진실을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포기해야 할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저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중일 뿐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통과해보는 시선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의 그 느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끝난 것처럼 이제는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뒤로 물러섭니다. 삶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기대를 접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믿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이야기들은 기적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그저 진짜 음식, 단순한 재료들입니다. 바나나, 사프란, 계피, 그리고 생꿀. 처방전도 필요 없고 비싸지도 않으며 하지만 제대로 조합되면 당신 몸의 자연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룹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생산, 혈액의 순환, 숙면, 감정, 그리고 욕구. 모두가 조용히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당신의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회복할 때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바나나를 으깨고 사프란과 계피를 뿌리고 생꿀을 흘리는 그 행위는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침묵 속의 자존심,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묵묵한 선언입니다. 공자가 말했죠. 몸을 닦은 후에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아직도 당신에게는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이 남아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듯 보였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요. 더 잘 먹고, 더 깊이 자고, 더 많이 웃고,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다시 당신 같아졌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하늘만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 당신에게 열흘만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먹고 느끼고 깊이 자고 그리고 아침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당신은 어느 날 눈에 빛이 생기고 허리는 더 곧게 펴지고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나는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거짓이었다는 걸 몸과 마음이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도 이 길 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비록 아주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건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조용히 고통을 참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입을 다문 채 지쳐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한 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도 지금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때 우리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